먼저 기윤정 사장님 인사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열정과 실력으로 BAP를 빛내고 있는 기윤정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원미란 스폰서님, 한은석 김자미 스폰서님, 권영신 양승남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네. 저 마이 SP까지 할게요. 저는 전직은 헤어샵을 15년 동안 했었고요. 지금은 뉴스킨만 합니다. 제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 실컷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장점과 진짜 초라하게 늙어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두 아들에게 계속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계속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합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귀에 들어오는 인사였어요. 그죠? 다음은 정영 사장님 소개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열정과 실력으로 BAP를 빛내고 있는 정영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최미연 스폰서님, 기윤정 스폰서님, 권영신 양승남 그룹장님이십니다. 저는 전직이 삼성서울병원에서 14년 동안 의무기록사를 일을 했고요. 더 잘 살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12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50대가 된 제 모습은 84kg의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허무하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무소에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최미연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빼독을 권해주셨고 7개월 동안 빼독에 집중해서 24kg를 감량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끊고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기윤정 스폰서님 통해서 쇼더 플랜을 공부하고 레버리지의 비밀을 깨닫고 또 날마다 가장 아름다운 내 얼굴을 만나는 이 기쁨의 아이템에 또 팀으로 하는 성공을 서로 도와주는 팀 비즈니스의 이 뉴스킨 비즈니스 매력을 가지고 제가 전업해서 지금 좌충우돌 열심히 사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우울하게 앉아 있었다는 말씀과 아팠던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어쩜 그렇게 미소가 멈추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뉴스킨을 만나서이겠죠? 네. 두 분 소개 인사 감사합니다. 자, 우선 먼저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제가 프로포즈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프로포즈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 정영 사장님께서 시간은 굉장히 짧게 걸리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데모하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프로포즈 하시면 돼요라고 하시는 그 노하우가 저에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공유해 주실까요? 네, 네. 있습니다. 인상적인 데모니. 저희 팀이 작년에 집중한 게 복제하고 한 게 우리 이 바갈로 빼독 클로징 하는 거를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빼독을 설명했는데 이분이 고민을 하는 빛이 역력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하는 멘트입니다. 제가 데모를 잠깐 해야 돼서 상의를 약간 탈의를 하도록 괜찮죠? 네. 하겠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언니, 저는 에이즈락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빼독 안에 에이즈락이 있어요. 근데 에이즈락은 바르는 에이즈락도 있고 먹는 에이즈락도 있어요. 근데 제가 먹는 에이즈락을 권해드리는데 언니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잖아요. 제가 바르는 에이즈락으로 언니에게 확신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바디 갈바닉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림프를 뚫는 기계예요. 림프는 우리 말하자면 혈관에 찌꺼기가 나가는 통로거든요. 거기가 막히면 순환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몸이 뿔쳐. 그리고 붓고 또 모든 대사질환이 오거든요. 그럼 여기를 제가 림프 뚫는 기계로 뚫는데 뭐를 하냐면 이게 바디갈바닉이에요. 여기 보면 에이즈락이라고 써있죠. 이 에이즈락이 들어있는 이 젤을 바디갈바닉 통해서 제가 바른 에이즈락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독소가 쌓이는 부분이 얼굴에 보면 귀 밑에 부분, 여기 우리 쇄골, 또 애가 부분, 또 허벅지, 또 배 쪽에 독소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 림프 뚫는 이 기계, 바디갈바닉에 에이즈락을 묻혀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하면 되고요. 일단은 턱을 해서 붙이고 내추럴 한번 쓱 발라줍니다. 시원하시죠? 네, 한 1분 걸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우리 대치열 여기가 머리로 가는 혈관들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딱 틀으면 얘가 5분이 돼요. 그러면 들고 이렇게 해서 10번을 돌려줘요. 그
그 다음에 오셔서 여기가 귀 밑에 붙이는 자리인데요. 얼굴에 노폐물이 쌓이는 자리예요. 여기를 동글동글 10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여기가 흉쇄에 눌근데 얘를 잡아서 내려서 쇄골 안에 이 노폐물들을 갖다 버려주면 돼요. 여기를 꾹꾹 눌러주면 돼요. 어때요? 시원하시죠? 지금 느낌이. 네. 다섯. 그리고 턱 밑에 쌓이는 여기 독소를 해주고 바디감을 잡고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언니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다 독소가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풀어주면 얼굴이 작아지고 앞으로 튀어나와요. 네. 해서 10번 해서 풀어줍니다. 귀 뒤도 해줘도 좋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여기 10번 해서 그 다음에 언니 얼굴을 끌어올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끌어서 라인을 따라서 축두근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어머, 어떠세요? 진짜 벌써 대박이죠? 달라요. 완전히 대박. 이쪽하고 다 올라갔죠. 이게 언니 바르는 에이즈락이에요. 지금 이거 얼굴 바르는 에이즈락인데 먹는 에이즈락은 어떻겠어요? 와, 진짜 언니 하나도 먹는 에이즈락이 몸에 들어가면 3일에서 5일 만에 붓기가 싹 빠져요. 그리고 언니 했던 늙었던 이 늙으면서 처진 우리 이 살들도 처지지만 안에 있는 장기도 걔가 다 올라붙어요. 언니 한번 믿고 해보세요. 제가 꼭 임상 날 수 있도록 언니 도와드릴게요. 3개월 후에 언니가 159만 원 주고 사는 건강이 아니에요. 훨씬 더 언니가 하는 언니를 감동시키는 그런 건강한 젊음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언니 고소한 맛 좋아하세요? 달콤한 맛 좋아하세요? 어떤 맛 좋아하세요? 국물 맛 좋아합니다. 네, 그럼 고소한 거 국물 맛. 다 카드 무이자 할부 되거든요. 네, 어떤 카드 있으세요? 바로 결제해 주세요. 네. 일시불로 해버리죠 뭐. 네. 와. 언니, 지금 언니 이거 보니까 다 계속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언니가 임상 나고 젊어지면 계속 드시고 싶을 거예요. 그게 재구매거든요. 언니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젊어지면 계속 물건을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당연히 사죠. 당연히 사죠. 언니 그게 제가 돈 버는 비밀이잖아요. 내가 나를 통해서 제품이 확산되고 계속해서 먹고 바르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게 언니 자산이 돼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언니가 저 말을 믿고 임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언니도 저처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도와드릴게요. 좋죠?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사장님과 함께라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와, 사장님들 너무 대박이죠? 와,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선 시간이 우리 얼마나 걸렸죠? 지금 5분도 안 걸렸죠? 네, 5분이면 됩니다. 그렇죠.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5분 정도도 안 걸린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정영 사장님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바디 갈바닉이랑 바디 젤은 얼굴 중앙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바디 스킨과 얼굴 스킨이 네. 틀리기 때문에. 근데 라인을 올리면 돼요. 측면이랑, 그죠? 목 뒤랑 지금 림프 쪽을 풀었어요. 대추열 10번, 그리고 림프 10번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대로 딱 하니까도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먹는 에이즐락을 말하고 싶은데 먹는 에이즐락을 바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굴 측면과 목 뒤 대추혈이랑 이런 림프절을 바디를 보여주면서 얼굴이랑 바디를 보여주면서 먹는 에이즐락을 먹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먹는 건 먹고 바로 보여줄 수 없는데 발라서 하는 건 바로 보여줄 수가 있고 특히 저희 디바이스가 전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측면이랑 목 뒤를 네, 풀어주면서 먹는 건 얼마나 탱탱하게 올라가고 기가 막히겠냐고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놀랜 소비자가 네, 돈이 되겠네요라고 바로 볼 수 있고 앞으로 재구매가 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언니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이렇게 진짜 심플한 데몬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되게 많이 임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많은 분들을. 사진 좀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몇 장만 갖고 왔어요.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바로 제가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사진을 찍어서 내가 한 대문안 쪽에 하살표로 불러서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도 올라갔고, 여기도 올라갔고, 턱이 실종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보고, 아, 이러면서 그러면 하면서 카드를 내고 있어요. 집에 가서 아. 물어보겠다고 안 그러고 카드를. 그러니까요. 바로 내밀 수밖에 없는 딱 그 스피드한 정말 결과예요. 진짜 누가 댓글창에 한국 사람이라면 와 누구나 반하겠네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저도 사장님께 이 데모를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바르는 에이즐락으로 먹는 에이즐락을 이렇게 설명해? 야 진짜 기발하다. 이번 주 TRIT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필요한 노하우며 이런 노하우를 저에게 공유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기윤정 사장님, 네, 잠깐 모셔볼까요?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되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전에 저도 이제 양자를 무조건 해야지 빼독이 나간다는 고정관념이 저도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에너지를 써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이 진짜 뱃살이 빼고 싶은지 혹은 어디가 적신호 와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또 내 말을 들어볼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뭘 물어보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양자를 뭐 갖고 다니면 이제 데몬을 위한 데몬으로 빠질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뭐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은 동굴로 파고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 맞아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아니다. 제가 현장에서 무겁게 가방을 막 갖고 다니면은 보는 사람도 참 버거워 보이고 방수도 많이 못하고. 그게 아니라 심플하게 내가 그 사람이 진짜 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다갈로도 얼마든지 클로징이 되겠구나. 제가 해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아,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이게 필요 없구나. 다갈 하나 하고 저희가 그 팀에서 갖고 있는 플립 차트 하나만 들고 나가도 얼마든지 성공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제하기 와, 네.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기윤정 사장님께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말씀 중에는 그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사실 저희가 네, 사업하자는 제안을 하고 그 사람이 뉴스킨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소득의 진짜 꽃은 5% 로얄티잖아요. 그죠? 프랜차이즈 보상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그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삶이 나오는데 프랜차이즈 보상에 대한 거를 파트너들에게 복제시키고 사업의 방향을 안내할 때 와, 이 양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복제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정말 폼나게 멋있게 사업할 수는 없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다가 파트너를 전체에게 복제를 시키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리더로서 사장님의 고민도 보이고, 저도 굉장히 많이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자를 무겁게 비유하는 건 아니고요. 양자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차가 없이 뉴스킨을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긴 설명, 무거운 양자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고 심플하게 멋있게 바디갈바니까 바질로도 사업을 이렇게 폼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네, 정영 사장님 너무 말씀 감사하고 또 기윤정 사장님 다시 또 모셔볼게요. 네, 기윤정 사장님 또 사장님께 또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사업 대상자들에게 얘기를 하면 진짜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쁘다. 지금 하는 일도 엄청 바빠. 시간이 없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듣다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뉴스킨 사업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서 사장님만의 또 팀만의 심플하게 STP 하는 방법을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도 좀 노하우로 나눠주세요. 네. 제가 그 사업 PPT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지? 네. 네. 이게 왜냐면 사람들을 화면이 만났을 아직 때, 공유가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냥 하는 동안 제가 얘기할게요. 네. 다 똑같이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자기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다. 이거 하기도 버겁다.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네. 지금 안 공유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저는 그냥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겠다. 이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제가 그 세종대 세미나에 그때 갔을 때 어떤 관점 주제하는 말을 듣고서 그날 와가지고 저도 제
재정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소개할 때 이렇게 해요. 저는 갈바닉을 팔기도 하고 빼독을 유통하는 일도 하지만 일로부터 진정한 은퇴의 기회를 선물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 소개를 시작하고요. 사장님이 제 말을 잠깐 5분 정도 들어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진 않고요. 잘 들어주실 만한 분, 그 다음에 지적인 분, 그 다음에 뭔가를 찾고 있는 분한테 제가 브리핑을 하고 싶은데 5분 정도 시간 괜찮으시죠? 이게 시간을 그럼요. 확보한 다음에 시작을 해요. 자, 이 영상을 잠깐 틀어드릴 건데 이 영상에 대한 것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인스타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다. 근데 지금은 한우물을 파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간 거 아시죠,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 말을 하니까 그런 시대는 이미 갔다. 넌 시절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수입 파이프라인이 돈 들어오는 구멍이 10군데가 넘는데요. 이거 잠깐 들어보세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퇴사를 하고 1년의 시간 동안 저의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은 지금 이제 구독자 8만 명이 되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수익 파이프라인은 10개 이상이 되었고 월 수입은 1,000만 원이 넘게 됐어요. 사업자 등록도 했고요. 저만의 작업실도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은 이 사람 1,000만 원이 아니라 초창기에 한 거라서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푸는 대상은 기존에 있던 사람도 상관없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괜찮고 미용실이나 옷가게나 어떤 자영업자는 다 누구한테는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이고 그 사람이 빼독을 클로징하지 않거나 갈바닉을 비싸다고 안 사거나 그럴 때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보상을 직접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은 손님이 지금 미용실을 하고 계신데 손님이 많이 오시면 많이 벌고 적게 오면 적게 벌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업장 소득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돈을 벌지만 하나 단점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전에 미용실 했지만 계속 노동을 해야 되고 셧다운을 내릴 수 없잖아요. 문을 닫으면 바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일반인들 다 이런데 만약에 사장님이 지금 제안하는 제 일과 제휴를 하신다면 사장님이 사장님이세요? 지금 업장을 갖고 계시니까 당연히 업장 소득이 들어오시죠. 근데 뉴스킨과 제휴를 했어. 사장님이 지금 망설였던 그 빼독을 결제하는 순간 사장님은 뉴스킨의 최소한의 추가 소득이나 내가 빌 받았어. 소개하는데 괜찮네? 하시면은 대리점 소득을 받으실 수가 있죠. 자, 돈이 한 군데 들어오다가 두 군데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사장님. 그런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해. 그러면 길 건너편에 미용실 하나 더 생기거나 옆에 미용실 하나 더 생긴다면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빼독을 하고서 추가 소득을 버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이 야, 나도 그거 살 빼먹고 돈 좀 벌어볼까?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사장님한테 어마무시하게 좋은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로열티 소득을 받게 되거든요. 자, 사장님 갑자기 어때요? 돈이 한 군데 들어오다가 구멍이 세 군데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사장님의 어떤 혜택이 있냐? 진정한 은퇴를 할 수 있고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브리핑을 만약에 피부샵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어. 그 피부샵에 대한 그 자료, 등록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굴에 관심이 있어 얼굴에 대한 거를 결제를 망설이고 있을 때는 얼굴이 좋아서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장님이 아니면 다 알아볼걸요? 추가 소득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빼독을 망설인 이유, 이거 사람들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당연히 알아보겠죠.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뭘 하신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사장님. 사장님은 업장소득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업장소득. 왜냐하면 지금 이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계속 노동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은퇴를 할 수 있을지가 조금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말해서 사장님이 뉴스킨과 제휴했을 때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로열티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너는 은퇴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거 제안을 한 거는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막 뭔가 누구를 만나기 꺼려하고 꿀리고 들어가는 것 같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도 미팅 중에 얘기하는 걸 보고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뭔가가 내가 갈바닉이나 빼독을 팔려고 해서 거절을 당했을 때 수입이 떨어질 걸 우려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물론 갈바닉도 팔고 빼독도 유통을 하지만
이런 기회를 전달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 제안을 했고, 근데 우리 정영 사장님 또 제가 제안하면 금방 따라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서 미용실에 가서 결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PPT를 띄고 바로 결제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많이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지금 이 PPT를 보시고 우리 사장님들도 나도 파이프라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동기가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장 미팅할 때 이 부분을 사장님이 해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부분 정영 사장님도 잘해요. 정영 사장님이 그럼 그 부분 해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어떤 것도 시켜도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와, 이 부분이 되게 파트너들에게 복제가 잘 됐구나라는 부분이 저한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뭐 심플한 데몬이냐 아니면 심플한 STP냐 뭘 맡겨도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게 그렇게 복제가 되었다는 게 저한테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또 리더로서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바빠서 바쁜 사람 바쁘니까 이분은 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뉴스킨 사업 제안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런 고민도 모여서 저에게 또 그것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PPT를 보시니까 진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분의 이 팁을 듣고서 사업하자는 이야기, 프로포즈 진짜 많이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T&E를 앞두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을 영입하고 티켓을 또 확보하느냐도 관건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윤정 사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사장님만의 그 프로포즈 노하우가 있다면 짧게 들려주시겠어요? 프로포즈의 노하우라는 것보다도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의 프로포즈나 연애 프로포즈나 거기서 거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그날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됐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날 그냥 집에 들어갔어야 됐어. 이런 얘기 뒤편에는 어떤 그 남자의 그 수많은 컨택과 씨앗 뿌림과 시간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동태 파악과 그 주변 얼마나 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여자분의 어느 센치해진 그날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네.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 주변을 계속 돌아야 되고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고 표현하고 지속해야 되고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 짜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성의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또 정영 사장님께도 나만의 사업 프로포즈 노하우가 나는 있다. 저는 이제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는데 엄청 잘해줘요. 남편한테보다도 더 잘해 해주는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세종대 세미나나 어디 이렇게 초대하면 언니 내가 빼도 간식 싸놨으니까 나랑 같이 데이트할 겸 바람 쐬러 가자.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음식 같은 거 준비해서 같이 가요. 그러면 맛있다 이러면서 몇 번 이제 미안하니까 그 다음에 갈 때는 언니가 진짜 김밥을 해서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보면서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제가 칭찬을 해줘요. 언니는 약속 지키는 거 너무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배우는 거 좋아해. 뉴스킨의 딱인데 저희 팀이 들어오면 언니가 이런 부분을 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 제가 팀 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언니 정말 내 팀에 필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언니 와서 저랑 같이 해봐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저랑 공부하면서 한번 시작해봐요.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노하우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정영 사장님은 보니까 감동시켜서 미안하게 만드는 기법을 프로포즈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고,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고, 기윤정 사장님은 이제 그죠? 밀당을 하면서 상대방의 그 표현을 상대방에게 하면서, 네, 오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사업 프로포즈 하는 방법이 다양한데도 그 방법 안에서 나만의 또 인연을 만나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목표 들려주시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 되게 중요한데요. 각오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정영 사장님 먼저 할까요?
예, 저는 올 한해 키워드가 성장, 성과, 제가 소통이거든요. 10월 EBA 완성하고 4월에 제가 먼저 싱가포르 트립을 완성을 하고 이를 기점으로 10명의 파트너와 함께 싱가포르 트립을 가는 게 저의 목표고요. 월천 세팅해서 되는 사업임을 먼저 스폰서가 보여주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실 겁니다. 다음 기윤정 사장님. 네, 올해 저희 목표는 1월부터 트립 시작하는 건데 지금 다행히 트립을 시작했고요. 30조와 함께 싱가포르 함께 가기, 그다음에 5월에 PA 세팅하기, 생기 있고 발랄한 조직을 갖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미 가지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기윤정 사장님, 정영 사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진짜 심플한 대본과 심플한 STP로 저희 프로포즈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목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 모실 리더분 누굴까요?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되죠. 꿈을 이루어낸 리더의 지혜와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탑 리더 스피치 시간입니다. 오늘의 리더 스피치는 자꾸 나와서 더 나왔으면 좋겠는 저희 모두의 스폰서님이신 조기철 스폰서님을 여러분 존경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옆자리에서 뒤에서 보다가 앞에 나왔습니다. 옆에 같이 와. 좋아요?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네. 잠깐 저기 나왔다가 없어지는데. 들리질 않네. 나는, 이거 이어폰 끼구나. 괜찮아. 나 없어도 돼. 라는 말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날, 저희는 지금 다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오늘 제주도에서 회사에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해비치에서 행사를 해서, 저희는 이틀 정도 먼저 나와가지고, 먼저 와서, 한라산도 산행하고, 어제들은 그 여자 MC들끼리 다들 빨개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끝나고 나와가지고 누가 가슴이 적네 크네 하면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하여튼 그러면서들 이렇게 재밌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듣고 그냥 진짜 좋았다 그랬습니다. 잘 왔다 이렇게 아니 2박을 같이 하면서 같이 또 끈끈한 그 후회도 돈독하게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시고 또 티뮬레이터나 SBA 여기 회사 행사 참여하는 분들은 또 내려오고 오고 계시느라고 오늘 또 내려오는 분들은 비행기 안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못 듣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일단 오늘의 주제가 이번 주 주제가 프로포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프로포즈를 갖게 된 이유가 이제 박지한 사장님이 이거를 기획하면서 회사가 됐건 그룹이 됐건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잖아요. 시스템 중에서 주로 만드는 게 이제 초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모임이 되면서 초대 세미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초대 세미나를 막상 만들어놨는데 정작 신규가 초대된 것이 확률이 되게 적은 거예요. 참여 인원이. 그러면서 이게 초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신규 진입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정작 오는 사람은 시스템 사업자가 많이 와 있고 정작 시스템 사업자가 오면도 초대자가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걸 보고 프로포즈라고 하는 거를 해야겠다. 일주일 내내 그런 내용을 좀 더 자각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프로포즈라고 해봤어요. 말은 뭐 프로포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나랑 하자, 이 제품 써라, 뭐 이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지현 사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사업자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거는 프로포즈가 잘 안 되는 거, 즉 초대가 안 된다거나 제품도 마찬가지겠죠. 프로포즈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프로포즈를 안 해서가 제일 큰 이유예요. 맞아. 네. 초대가 안 된다. 이 조직에서 초대가 안 된다. 아니면 내가 초대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초대 멘트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맞아.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GB가 좀 높아가지고 이제 제품이 잘 나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GB가 제품이 잘 안 나가. 그러면 이거 쓰세요,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ARO도 마찬가지입니다. ARO는 나 ARO 많아서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ARO를 해야지 됩니다. ARO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윤정 사장님이 됐건 정영 사장님이 됐건 좀 아까 보셨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정영 사장님처럼 이쁘게 하든 기윤정 사장님처럼 싸납게 하든 아니, 디스하지 어떤 식으로건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듣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게 제일 큰 이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터치할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하긴 하되 이제 표현을 자꾸 나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 그때 이제 여기서 보면서 본인을 굉장히 자각해야 돼요. 두 분 다 정영 사람이랑 기훈영 사람이랑 두 분 다 다른 접근이지만 둘 다 어떻게 했냐 똑같은 건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사람에 따라서 말투도 틀리고 뭐 성향도 틀리고 기질이 다 다르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하냐 적극적으로 하냐는 이게 정영 사장님이 애교 있게 한다고 해도 애교 있게 한다고 해서 기윤정 사장님이 싸납게 한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맞아. 정영 사장님이 애교 있게 한다고 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맞아. 다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열심히 초대하는 것 같은데 초대 멘트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연말 되면 아니 명절 때 되면 얼마 전에 명절이었죠. 명절 때 되면 우리 어머니한테 이번에는 나 50만 원을 꼭 챙겨 드려야지. 라고 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딱 넣어놓고 딱 해서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뭐 때문에 쓰고 하면서 점점 두드려져가지고 정작 명절 때는 10만 원밖에 못 넣었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50만 원 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얼마 줬어요? 10만 원 준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50만 원까지 넣으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0만 원까지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0만 원 줬거든요. 그럼 소비자나 이 교통 대상도 똑같아요. 내 머릿속으로는 여러 번 생각한 거예요. 초대해야지. 제품 쓰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표현한 거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표현을 안 한 거죠. 와, 되게 절묘한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동그랗게 또 이쁘게 하든 세게 하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AR오면 AR로 표현을 하고 초대면 초대 멘트를 초대 표현을 내가 열심히 하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초대 멘트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저거에다 써놓으세요. 저기 뭐예요? 메일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코어 같은 거. 거기다가 난 오늘 초대 멘트를 했는가? 그게 좀 이상하면 뭐 같이 듣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 체크를 한다거나 난 오늘 이거는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말을 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을 자꾸 체크해야 돼요. 체크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때 약간의 본인을 기법을 이제 활용해야 돼요. 내가 말은 했는데 눈을 보지 않는다거나 그때 목소리 톤이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확신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가장 많은 문제는 표현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어찌됐건 제가 이제 이번 주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린 건데 그런 기조로 여러분들이 계속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이번 주 한 주가 진행이 될 거예요. 프로포즈를 주변에 표현하게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시스템에도 오고 제품도 나가고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잖아요. 아까 기훈정 사람도 얘기했죠. 많은 여성들이 여기 들으시지만 남성들이 나 너 좋아해 하고 손목을 잡을 때 그 남자한테 가지 빙빙 주변에 도는 남자한테 안 가요. 그걸 손목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리터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이걸로. 네.